안녕하세요. 이적 애널리스트 트랜스퍼 H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시즌 K리그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은 이승우 선수인데요. 수원FC에서 최근 K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K리그 득점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복귀설부터 유럽리그 복귀설까지 많은 이야기,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이승우 선수인데요. 최근 나온 유럽리그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준TV의 독점 정보를 체크했고요. 또 최근 이승우 선수의 활약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맹활약 속에 수원FC가 현재 K리그 18라운드까지 8위에 올라 있는데요. 8위라고 한다면 높은 성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승점 21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고 할 수 있는 3, 4위권, 특히 4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고 5위 포항 스틸러스는 6점 차, 그러니까 최근의 기세와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18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은 현재 선두인 울산현대인데요. 울산현대가 28골을 넣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수원FC 26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승우 선수를 앞세운 막강 화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29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가 개선됐고 특히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안정된 경기력을 펼치고 이승우 선수의 득점력까지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8라운드까지 6승을 거둔 것 역시 6위 대구, 7위 서울보다도 승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승우 선수는 개인적으로 8호 골을 기록 중입니다. 8호 골은 득점 순위 공동 4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골 2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현재 득점 선두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 선수가 일본 J리그 빗셀 고베로의 이적이 확정이 됐죠. 14골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왕이 유력했던 무고사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득점왕 경쟁은 오리무중 상태가 됐는데요. 현재 2위인 주민규 선수가 가장 앞서 있긴 한데 주민규 선수가 12골을 기록 중인 가운데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었기 때문에 필드골은 실제로 9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8골을 모두 페널티킥 없이 득점했기 때문에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선수 중에 주민규 선수와 함께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골잡이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골을 기록 중인데 그중에 5골이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필드골은 5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무고사가 떠난 현재 시점에서 주민규 선수 다음으로 많은 필드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승우 선수의 활약은 출전 시간과 출전 활약을 본다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K리그에 입성한 초기에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갔고 팀이 초반 리그 3연패를 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적응기와 팀의 혼란기 속에 득점하지 못했고 6라운드 3월 20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길 때 K리그에서 첫 골, 데뷔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 7라운드 성남FC전에도 득점을 하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8라운드 포항전에 주춤했지만 다시 9라운드 김천 상무전, 10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 11라운드 FC 서울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이어지면서 도움 기록까지 추가가 됐고요. 최근 15라운드 현재 선두인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지긴 했지만 중요한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김천 상무전, 포항전, 수원 삼성전까지 4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특히 최근 4경기 연속골 중에 3경기에서는 팀이 모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끄는 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활약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K리그를 휩쓸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원 삼성과의 더비전, 수원 더비에서 3대0 승리를 이끄는 과정에 쐐기골을 넣었는데 이 수원 삼성전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교체로 나왔습니다.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으로 인해서 전반전 도중에 교체 투입이 된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날 수원FC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서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를 6번으로 가장 많이 했고 찬스 메이킹도 4회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공격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뛰어났던 이승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6월 A매치 기간 이후,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승우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이승우 선수의 경기당 득점은 0.41골에 불과했으나 16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는 1.26골로 경기당 1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슈팅은 경기당 2.73회에서 2.51회로 줄어들긴 했지만 슈팅의 득점 전환율은 이전 15경기에서 15.2%에 불과했던 것이 무려 50%, 2개의 슈팅 중에 하나는 골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당
득점을 보더라도 217분당 한 골을 넣었던 이승우 선수의 최근 흐름은 71분당 한 골에 가까운 정말 높은 기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기록의 이유는 원거리, 중거리 슈팅이 많던 이전 경기와 달리 조금 더 골문 근거리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슈팅 비율을 보면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이전 15경기에서 48.5%에 불과했지만 83.3%로 크게 늘어서 문전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됐거든요. 통계 매체인 그라운드 빅풋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은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수원FC의 평균 포메이션에서 이승우 선수의 위치는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김현 선수라든지 라스 선수의 뒤를 받치는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는데요. 최근 연속골을 기록한 3경기의 평균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투톱으로 전진 배치가 되고 있어요. 라스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거의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수원 삼성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스 선수가 뒤로 빠져서 케인처럼 움직여주고 이승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 것처럼 왼쪽 측면 전방으로 올라가서 역습할 때 배우로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수원FC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통해서 득점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승우 선수가 투톱 파트너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다 보니까 상대 수비의 압박 뒤로 돌아가고 상대 수비의 압박을 좀 이제 벗겨내면서 움직이기 편해졌습니다. 패스 방향도 왼쪽 측면에서 뒤로 받아서 내주고 전진 패스 찔러주고 다양하게 공격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을 터치한 위치도 왼쪽 측면 후방 지역까지 내려와서 또 빌드업에도 관여했다가 또 문전 위험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의 전방 지역에서 또 많은 공을 잡고 접고 들어오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접고 들어오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브루니 오른발잡이니까 왼쪽 측면으로 가서 반대발 윙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활약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이승우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또 다른 손흥민이 누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FC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의 메시로 불리면서 큰 기대를 받았고, FC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포르트가 최근 이승우 선수의 엄청난 활약을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리그 18경기에서 8득점 2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 거의 이제 2경기당 1개씩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 활약을 조명하면서 이승우 선수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고 다시 한번 좋은 수준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보도에 주목할 부분들은 유럽 팀들이 다시 한번 이승우 선수를 데려가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관계자에게 대체 어떤 팀들이 어떤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현재 확인된 팀은 스페인 팀과 터키 팀입니다. 유럽에서 관심을 보였던 팀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벨기에에서도 뛰었었고, 포르투갈 팀과 연결됐었고, 실제로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네스로 임대를 가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포르투갈에서 좀 아쉬운 시간을 보냈었고 벨기에에서도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스페인 팀들이 여전히 이승우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도 문화적인 문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터키 리그 팀들 역시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수원FC로 입단하기 전에도 스페인 팀과 터키 팀들이 구체적인 오퍼를 이승우 선수에게 했던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 두 리그의 팀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두 리그의 하나씩의 팀들이 구체적인 조건을 문의했고 또 구체적인 관심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승우 선수는 현재 수원FC에서 막 이제 경기력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타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7월 달에 이제 EAFF 동아시안컵이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7월 11일에 벤투 감독이 이 대회에 참가할 국내파 선수들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명단에 이승우 선수가 들어간다면 2012 카타르 월드컵 26인 엔트리에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적 문제로 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혼란기를 겪고 또 이 팀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수원FC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리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벤투 감독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좋은 팀에서 좋은 오퍼가 온다면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수원FC 입장에서도 좋은 이적료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이적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분명 이승우 선수는 다시 유럽에 나가서 본인이 또 배우고 본인이 프로 선수로 성장했던 그 유럽 무대에 가서 다시 한번 성공기를 써보고 싶은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올 여름 이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이적, 불안정한 이적은 이전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 시즌을 잘 마치고 난다면 뭐 K리그 득점왕도 도전하고 국가대표팀에도 복귀하고 많은 그런 미션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종의 미를 수원FC에서 잘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적이 추진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뭐 중동 리그에서도 이승우 선수에게 오퍼가 왔고 J리그 팀들도 오퍼가 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는 유럽 무대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유럽 무대 아니면 사실 수원FC를 떠날 수 있는 뭐 동기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일단 수원FC에서
시합에서 반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즌을 잘 치른 이후라면 수원FC 역시 좋은 조건의 제안이 올 경우에는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달에도 많은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7월 3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수원FC는 대구FC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7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7월 10일 일요일 저녁 7시에 FC 서울과 경기를 치르고, 이제 7월 16일에 이제 강원FC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전에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7월 11일에 벤투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게 되고, 대표팀에 선발이 될 경우에는 대표팀에 합류해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대표팀 소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복귀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월드컵 출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K리그 득점왕 도전, 국가대표팀 복귀 도전, 그리고 유럽리그 재진출까지 이승우 선수가 현재 또 한 번 한국 축구의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과 추가적인 소식들 앞으로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한 정보, 독점적인 정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